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비보전 제약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증자 발표를 했고 우리가 물론 그 발표 때문에 폭락을 첫 번째 날에 한 것은 인정을 해요. 자, 근데 그렇게 된 이후에 등락을 좀 거듭하다가 나중에 위로 반등 시도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최근에 저점이 살짝 이탈이 돼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뉴스거리를 비버전 제약 측에서 하루 이틀 전에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주가를 일단 땡기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잭팟주를 전격 공개를 하니까 이것도 대박을 한번 내보시는 마음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보조는 여하튼 제가 많이 신경을 쓸 거고요.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개인적으로 지금 이 비보존 제약이 증자 발표하고 주가가 이렇게 좀 어려운 데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신 부분들도 많고 순간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의 판단이 아리까리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부분들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보존 제약 입장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면 궁금증 해소할 수 있고요.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들 옆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문자 꼭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증자 발표는 하고 나서 재료가 하나 등장한 게 있죠, 여러분. 지배구조 개편 밑작업을 착수했다. 이번에 결국 증자를 하는 것도 상호 출자로 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보존의 시비를 상환하기 위해서 증자를 했다. 그래서 지배구조를 개편해가지고 앞으로 잘 하겠다. 막 이런 건의 얘기가 어저께 나왔죠. 네, 어저께 나왔습니다. 자, 이 사유는 좋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이제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이두현 체제 하에서 비보존 제약을 이두현 씨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비보존 제약은 비보존 홀딩스가 최대 주주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비보존 제약 지분을 비보존도 10% 갖고 있다는 점이죠. 비보존 제약이 비보존을 24%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서로 상호 출자가 돼서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투명한 지배 구조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비보존이 비보존의 비보존 제약에 대한 시비를 상환하면서 결 말끔하게 정리해서 비보존 제약 밑으로 비보존이 내려오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죠.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상호 출자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출자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말끔하게 해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상호 출자가 돼 있는 거는 별로 그 투명하지 못하죠. 지금 뭐 상법 개정도 계속 이루어지고 공정거래법도 있습니다만은 좀 더 투명한 지배 구조를 가진 기업일수록 주가 움직임도 좋고 뭐 여러 건의 혜택이 있어요. 합법적으로 법적지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효율화와 투자 중심 전환에 지주회사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주가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증자를 하면서 결국 비버전 12를 상환하는 것은 1단계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거예요, 여러분. 네,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 힘이 없어요. 자, 여러분, 요거는 그 아무래도 자본 잠식 기업들이 뭐 증자를 많이 한다. 이런 건에 재료들이 좀 나와 있는 요 재료가 결국 이 주가를 아직 누르는 것 같아요. 언발의 오줌 누기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건들에 대한 좀 디스성 기사도 나온 것이 결국 좀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이 잠식 기업이기는 하지만 뭐 완전 잠식은 아니지만 뭐 일부 잠식이다 하더라도 뭐 비슷한 사례가 있죠. 노을 같은 경우도 잠식 일부 돼 있는 상태인데 발표하고 내려왔다가 주가가 일시적으로 이때 반등을 약하게 했지만 그리고서 또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노을 같은 경우도 잠식 기업으로서 증자 발표를 했지만 좀 약하죠. 하지만 우리가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9월 2일 날
발표를 했죠. 증자 발표를 해서 밀다가 밑으로 내리다가 결국 이런 반등 과정이 나와서 증자 발표 전 주가를 회복을 분명히 이제 했습니다. 그죠? 지금 비보정 같은 경우 보면은 물론 이제 처음에 이렇게 급락을 했지만 이러다가 반전파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직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폭락을 한 상황에서 물량을 매도를 때리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는 좀 애매한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제 비보존 제약이 비중이 아주 많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저점이 슬쩍 그러니까 첫날 폭락한 지점이 살짝 깨졌죠. 깨졌기 때문에 뭐 극히 일부 정도는 줄였다가 뭐 밑에서 잡는 매매 뭐 이런 매매 정도는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뭐 비중이 아주 크지 않은데 지금 뒤늦게 일부 비중을 또 매도하기는 좀 일부 비중 크지 않은 비중을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좀 애매해요. 그죠? 일단 그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노을이나 넥스트칩 같은 경우 넥스트칩은 확실히 반등을 했고 그리고 노을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면은 이런 반등 과정도 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어쨌거나 우리가 이번 주는 이미 마무리되는 것이고 이제 다음 주 초반에 방향이 좀 확실히 나올 것 같고요. 여하튼 제가 장중에 계속 그 점검을 해서 참고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사인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꼭 요 전번으로 비보존 제약 이렇게 꼭 문자를 꼭 주세요. 그래야 제가 정보 드리고 사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좋아요. 비보존 제약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지속적으로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문자 꼭 주셔서 보완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잭팟주도 한번 공략을 잘 하셔서 대박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잭팟주 하면은요, 여러분. 뭐 1, 2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먹으려고 잭팟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1 내지 20%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잭팟주라 하면은 뭐 일단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목이 바로 잭팟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게다가 리스크가 없는 생바닥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리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이미 크게 올라서 급등해서 리스크가 큰 종목은 추천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섹터는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이 IT 쪽이 역시 그 신기술이 많죠. 신기술이 많습니다. 신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을 리드하는 거는 역시 최종적으로는 항상 IT 쪽이에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가격대는 2만 원 내지 4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가격대는 재무 실적을 겸비했다는 징표죠. 네,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가주보다도 확실하게 재무 실적을 겸비한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총은 2,5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적정하죠. 네, 이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도.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선 정도로만 봤어요. 네,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초단타 매매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 기간은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시는 바 뭐 없습니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도 쓰리 바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탁 튀어나가면 큰 시세 낼 수 있는 그런 주봉 차트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죠. 여러분 큰 시세가 가능하다는 걸 감잡을 수 있고요.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도 보면은 불기둥이 생바닥에서 2번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아주 긴 중장기를 보는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이런 중장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월봉이나 주봉에서 벌써 모양이 형성된 걸
보면은 일봉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 주봉이나 월봉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사인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웨인 메이저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이 빨간 선이에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보시면 웨인이 선취매해서 초강력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이 이 빨간 선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세 달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의 패턴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웨인이 강하게 먼저 끌고 나가고 있는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웨인 메이저 동향까지 봤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나,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흐릿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컨센서스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은 뭐 5배면 어떻고 8배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도면 시세가 폭등할 것은 사실 자명한 거죠. 특히 그 순익 같은 경우는요, 5년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5년 만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모멘텀도 대단히 좋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IT 섹터가 여러분 퍼 배수가 높죠. 뭐 1, 20배 가요. 근데 퍼 배수가 6배밖에 안 가, 지금. 예. 그만큼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금년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은 5 내지 90% 정도 예상해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OE가 50 내지 90%면은요, PBR 배수가 5배 내지 9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PBR 배수가 3배수도 안 돼요.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완전 흑자 반전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익 7, 8배 성장 기대. 그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블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일단 더블 정도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1, 2개월 이후에 이제 초강 재료가 등장이 되는데, 이게 향후 5년간에 1000조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2000조 시장이 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건과 관련이 된 이슈가 1 내지 2개월 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독자적 기술의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이제 늦어도 연말 내에 나올 거예요. 1, 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연말 연초부터 본격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꼭 공략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돼요.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처음 사는 것부터 중간에 AS 그리고 파는 시점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잭팟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여기서 한번 잭팟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